도둑나라에서 오더니 이거 완전 도둑이네. 한국의 어느 대학 캠퍼스. 여기 동양인 학생과 프랑스 여대생이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인 학생의 공격에 프랑스 여대생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자 지나가던 한국인 학생이 그 동양인 학생에게 뭐라고 말하는데요. 곧 그 학생은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납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 리크이르에 살고 있는 클레르라고 합니다. 저희 마을은 역사적인 건축물과 훌륭한 와인으로 유명해서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어릴 적부터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제 할아버지의 영향이 컸는데 할아버지는 동아시아 역사의 열정적인 역사학자셨죠. 잠들기 전 할아버지께서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에 대해 어린아이 수준에 맞게 재밌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어느 동화책보다도 더 재미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프랑스의 역사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날은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클레르, 너는 프랑스 혁명을 알고 있니? 1789년에 시작된 이 혁명은 우리의 국가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단다. 저는 그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역사에 대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할아버지는 또한 우리가 자주 방문하던 베르사유 궁전에 얽힌 이야기나 노트르담 대성당의 건축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보며 저도 할아버지처럼 역사학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 특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에 대한 저의 깊은 관심은 K-팝을 통해 시작되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저는 한국 드라마와 K-팝에 빠져들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커져갔어요. 제 방은 온통 한국 아이돌 포스터로 가득했죠. 하루는 제 방에 들어오셔서 포스터를 보신 할아버지께서 포스터 속 남자들이 누구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신나서 할아버지, 한국의 유명 아이돌이에요. 요새 친구들 사이에서 한류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저도 요새 친구들이랑 영상을 보며 춤이랑 노래랑 배우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클레르. 한국은 참 좋은 나라지. 하지만 우리 프랑스가 한국에 아직까지 잘못하고 있는 점이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할아버지는 병인 양요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866년에 프랑스 군대가 한국을 침략하여 많은 문화재를 약탈해 갔지. 그때 가져간 한국의 문화재를 아직도 돌려주지 않고 있어. 나는 프랑스 역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게 생각한단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날 이후로 한국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동아시아 역사를 전공하게 되었고, 드디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그렇게 제가 꿈꾸던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인천공항의 현대적이고 깨끗한 시설에 놀랐어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친절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저는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첫 수업이 시작되고 저는 곧 한국인 친구 수진이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저와 같은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그녀 덕분에 한국 생활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죠. 수진이는 저에게 친절하게 학교 시설을 소개해주고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저에게 한국의 전통시장을 구경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고 우리는 함께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정말 활기차고 다채로웠어요. 다양한 음식과 물건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 찼죠. 프랑스의 조용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만 지냈던 저였기에 한국에서의 생활은 너무 새로웠어요. 와, 여기 정말 신기하다. 라고 외치며 저는 여러 가게들을 구경했습니다. 한참 시장을 구경하다 배가 고파져서 우린 한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곤 수진이가 추천해주는 메뉴로 음식을 시켰죠.
음식이 나오자 수진이는 저에게 떡볶이를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매콤한 떡볶이의 맛은 처음에는 강렬했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그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걱정했던 처음과는 달리 한국 음식을 잘 먹는 저를 보며 수진이는 웃으며 어묵과 호떡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고 활기찬 한국 시장의 모습을 구경했어요. 시장을 구경하고 수진이는 한 군데 더 가보자며 새로운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곳은 제가 책에서만 보던 경복궁이었습니다. 경복궁은 한국의 전통 건축물로 조선시대의 궁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 제 눈으로 보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경복궁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역사에 대한 흥미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곳이 왕이 살던 곳이구나, 정말 아름답다 라고 감탄하며 우리는 궁궐 안을 돌아다녔어요. 경복궁 구경을 마치고 수진이가 자신의 집에 가서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족들이 불편해하지 않겠냐고 하자 수진이는 괜찮다며 사실 오전에 나오기 전에 엄마한테 미리 친구를 초대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집에서 밥 먹기가 외로웠던 저는 수진이의 제안이 너무 고마웠어요. 수진이의 가족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다양한 한국 음식을 대접해 주셨는데 그 맛은 정말 일품이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라고 했더니 수진 어머니께서는 웃으며 혼자 한국에 지내면 외로울 때도 있을 텐데 맛있는 것 해줄 테니 언제든지 놀러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어렸을 때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수진이 덕분에 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에 적응해갈 무렵 어느 날 오후 수업이 끝나고 같은 수업을 듣는 유키가 저를 캠퍼스 분수대 근처로 불렀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갔죠. 일본인 유학생 유키는 평소에 친절하고 조용한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유키의 표정이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유키는 다짜고짜 왜 항상 수진이랑만 어울리는지 물었어요. 수진은 자신의 친구라고 하면서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그저 자연스럽게 수진과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을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수업도 겹치고 관심사가 맞아서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유키는 갑자기 화를 내며 너네 프랑스는 한국의 문화재를 훔쳐가더니 이제는 내 친구까지 훔쳐가냐며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유키가 이렇게까지 화를 낼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누구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고 수진과 그냥 서로 좋은 친구일 뿐이라고 해명했어요. 게다가 과거 프랑스가 잘못한 일은 정말 한국에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말했더니 앞으로 수진이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며 저를 계속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계속되는 실랑이에 우리 주위로 사람들이 웅성대며 몰리기 시작했고 그때 마침 수업을 마치고 나온 수진이가 지나가다 이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수진이는 서둘러 우리 쪽으로 다가와 저를 보호하듯 서서 유키에게 그만하라고 말했죠. 유키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고 울먹이면서 수진이에게 억울하다며 제가 먼저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과 가장 친하면서 어떻게 제 편만 드냐며 상처받은 표정으로 계속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너무 황당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이중적일 수가 있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수진이는 깊이 숨을 쉬고 참으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유키, 내가 너에게서 멀어진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때문이야. 너는 항상 나와 내 다른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해. 유키가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수진이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잊지 말자, 일본이 한국에 더 심한 일을 했어. 너는 한 번도 너희 나라가 저지른 잔악행위와 문화약탈에 대해 인정한 적이 없잖아. 클레르에게 이런 식으로 비난할 수 없어. 일본이 더 많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유키는 수진이의 말을 듣고 나서 분에 못 이기는 표정을 지었어요. 결국 화가 풀리지 않은 채 씩씩대면서 저를 한번 노려보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수진이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친구를 위해 나서서 진심으로 변호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알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와 수진이는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어요.
동아시아의 역사에 대해 배운 지 한 학기가 끝나가면서 저는 한국의 역사적 유적지를 직접 탐방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수업 중에는 신라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절의 한국 역사도 배우게 되었어요. 일본이 한국한테 저지른 만행은 정말 끔찍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유진이는 수업이 끝나고 어디론가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유진이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며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감금하고 고문했던 장소로 현재는 역사관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형무소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의 분위기와 역사적 의미에 압도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형무소 내부를 둘러보며 우리는 감옥과 고문실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유진이는 저에게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유관순 열사는 1919년 3.1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야. 그녀는 이곳에서 어린 나이에 끔찍한 고문을 받았어. 잠시 후 우리는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으며 유관순 열사가 겪었던 고난과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들이 겪었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유관순 열사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결코 독립을 위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어요. 그녀는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많은 이들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이렇게나 복잡하고 아픈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구나. 나를 그렇게 몰아붙였던 유키는 과연 저런 사실을 알고도 나한테 그렇게 말했던 걸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나와 우리는 서울의 다른 역사적 명소들을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한국의 위대한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인사동 거리도 걸어보았어요. 인사동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전통 한옥과 현대식 건물이 어우러져 있었죠. 길거리에서 전통 공예품을 구경하고 한국의 전통 음식과 차를 맛보며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가까운 서울의 여러 곳을 방문하며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 학기가 끝나고 저는 자연스럽게 신라시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라의 역사와 문화에 매료된 저는 경주를 직접 방문해보고 싶더라고요. 경주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특히 신라시대의 유적지와 유물들이 많이 남아있어 경주를 방문하는 것은 제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유진이에게 신라에 대해 배운 내용들이 너무 흥미로워서 직접 그 유적지를 보고 싶다고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유진은 흔쾌히 동의하며 우리는 경주 여행 계획을 함께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차를 타고 경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유진은 경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경주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야. 특히 불국사와 석굴암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 저는 경주에 도착하기 전부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경주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먼저 불국사로 향했어요. 불국사는 신라시대에 지어진 사찰로 그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라고 했죠. 철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고즈넉한 분위기와 화려한 건축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정말 대단해.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 아직도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니.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기 불국사는 신라의 석공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곳이야. 특히 다보탑과 석가탑은 그 아름다움과 정교함으로 유명해. 유진이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다보탑과 석가탑을 천천히 둘러보며 그 섬세한 조각과 건축미에 감탄했습니다. 불국사를 둘러본 후 경주에서 꼭 봐야 할 명소 중 하나인 석굴암으로 향했어요. 자연 동굴을 이용해 만든 불상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석굴암의 불상은 정말 정교하고 아름답더라고요. 석굴암의 중심이자 신라불교 예술의 정수인 본존부를 보며 그 표정과 자세에서 신라시대의 예술적 감각을 엿볼 수 있다고 유진이가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본존부를 보며 그 압도적인 존재감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압지와 첨성대도 방문했는데 안압지는 신라시대의 인공 연못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첨성대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라고 했는데
하늘을 관측하던 신라 사람들의 과학기술을 엿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네. 첨성대를 보니 그들의 지식과 지혜가 느껴져.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유진이는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경주에서의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갔죠. 경주라는 도시 전체가 커다란 박물관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수진이가 예약해둔 숙소로 향했습니다. 수진이는 기대하라며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죠. 도착한 곳은 일반 숙소가 아닌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숙소였어요. 전통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한국의 전통가옥 구조와 생활 방식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한옥에서 자는 느낌은 정말 특별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느낌이야. 제 말에 유진이도 오랜만에 한옥에서 잔다고 하며 온돌이라 잠이 잘 올 거라고 했죠. 침대 생활만 했던 저는 허리가 아프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유진이 말로는 제가 잔다고 눕자마자 바로 골아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우리는 경주 국립박물관도 방문했습니다. 박물관에는 신라시대의 유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유진이는 박물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는 친구를 소개해 주었고 그는 우리에게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라 사람들이 남긴 유물들을 보면 그들의 문명 수준을 알 수 있다는 큐레이터의 이야기를 들으며 신라는 정말 강력한 왕국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주의 유적지들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경주박물관에서 신라의 유물들을 관람하며 신라 시대의 생활상과 문화에 대해 배우게 되었죠. 박물관에서 본 금관, 도자기, 그리고 다양한 유물들은 신라 사람들의 생활과 예술적 감각을 잘 보여주었어요. 경주를 여행하는 동안 한국 역사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역사를 중요시하고 문화를 보존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한국의 역사는 그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경주에서의 역사 탐방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면서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깊이 알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경주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유적지와 박물관을 탐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경주에서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경험한 후 저는 유진과 함께 다양한 박물관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국립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다양한 전시물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특히 병인 양요와 관련된 전시물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이야기해준 프랑스와 한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가 한국의 문화재를 가져간 이야기를 떠올리며 저는 그 유물들을 다시 한국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다음으로 우리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는 한국의 전쟁 역사와 함께 한국전쟁의 참상을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한국전쟁 당시의 사진과 유물들을 보며 저는 한국이 겪었던 아픔과 그들이 이겨낸 역경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쟁기념관에서 본 한국의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희생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전쟁기념관을 나와서 우리는 서울역사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서울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볼 수 있었죠. 서울이 어떻게 작은 도시에서 거대한 메트로폴리스로 발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발전 속도와 그들의 노력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에서의 탐방을 마친 후 우리는 한강을 따라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유진과 함께 한강을 걸으며 우리는 한국의 시민의식과 환경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유진이는 한강이 원래는 지금처럼 깨끗하지 않았다는 뜻밖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한강을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죠.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프랑스의 생강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생강도 아름다운 강이지만 그곳의 환경보호와 시민의식은 한국과는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한국의 시민들은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프랑스의 모습을 생각하니 답답했어요. 프랑스인들도 한국의 시민의식을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박물관 탐방과 한강을 보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들의 시민의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한국의 명절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유진의 가족이 저를 추석 명절에 초대해 주었거든요. 추석은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로 가족들이 모여 조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풍성한 음식을 나누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도 명절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중요한 시간이지만 한국에서의 명절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유진이네 집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예전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유진의 부모님과 친척들은 저를 가족처럼 환대해 주셨고 그 따뜻함에 정말 감사했어요. 집안은 추석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고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송편, 전, 갈비찜 등 다양한 명절 음식을 맛보며 한국의 풍성한 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추석 당일 아침 유진의 가족들이 차례를 지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차례는 조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식이며 차례상을 차리고 절을 올리는 전통이라고 했는데 제 눈앞에서 펼쳐진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유진의 부모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차례를 지내며 한국인의 가족애와 전통을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차례를 마친 후 유진의 가족과 함께 성묘를 갔습니다. 모든 게 다 처음 해보는 경험이라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성묘는 조상의 묘를 찾아가서 청소하고 예를 갖추는 의식입니다. 프랑스에서도 매년 11월 1일 한국에서 추석에 성묘를 하듯 죽은 이들을 기리기 위한 날이라고 해서 만성절이 있긴 한데 가족의 묘를 찾고 성묘를 하는 보편적인 의미의 날로 바뀌고 꼭 성묘를 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2주간의 방학이 있으니 여행을 가거나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휴가 개념의 공휴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성묘는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유진의 가족들이 정성스럽게 묘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한국인의 효심과 가족애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윷놀이라는 것을 했어요. 윷놀이는 한국의 전통 놀이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이더라고요. 유진의 아버지께서 윷놀이 규칙을 설명해 주시고 게임을 시작했는데 모두가 정말 즐겁게 즐기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특히 유진의 할머니께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게임을 하시는데 그 모습이 정말 따뜻하고 인상적이어서 프랑스에 계시는 할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날 저녁 유진의 가족과 함께 명절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진의 친척분들께서도 저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예전 프랑스를 여행 가셨던 추억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친척분들께서도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보고 한국인의 따뜻한 정과 배려심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명절을 경험하며 프랑스와는 다른 한국만의 전통과 문화를 배울 수 있었어요. 유진의 가족들이 저를 가족처럼 환대해 준 덕분에 한국에서의 명절을 더욱 특별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은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 높은 시민의식,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죠. 특히 역사적인 장소와 박물관을 탐방하며 한국의 역사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요. 경주 방문,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경험, 한강에서의 산책, 그리고 여러 박물관 체험은 모두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프랑스에서의 생활과 비교하며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높은 시민의식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죠. 특히 병인 양요 때 프랑스가 가져간 한국의 문화재 이야기를 들으며 프랑스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은 그저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죠.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운 것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와 높은 시민의식을 전하며 할아버지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할아버지는 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랑스러워하셨고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얼마나 성장하게 했는지 칭찬해 주셨어요. 프랑스로 돌아온 이후에도 한국에서의 추억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프랑스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서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과 그들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마음과 시민의식을 저도 본받아 실천할 거예요. 며칠 동안 할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눈 뒤 저는 역사 큐레이터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역사를 좋아하게 되었고 한국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역사를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박물관을 다니며 큐레이터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 주는지 보면서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사람들에게 역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프랑스로 돌아와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 추가로 여러 자료를 찾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역사는 바로잡고 프랑스에서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 큐레이터로서 활동하며 한국의 아름다움과 그들의 역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